네, 안녕하세요. 노승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핵심 감정 치유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핵심 감정 치유에는 이제 12가지 종류의 핵심 감정이 나오는데요. 12가지를 하나하나 이제 15분 정도 강의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천적 모델로서 인간이의 모델이 있고, 그 인간이의 모델을 바탕으로 어떻게 치료적인 개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루겠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치료 개입하는 모델은 이제 크게 4가지 스테이지, 4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핵심 감정 찾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핵심 감정 보기, 세 번째는 핵심 감정 지우기, 네 번째는 언약적인 인격 주체 세우기. 이렇게 해서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핵심 감정에서부터 벗어나서 성경적인 이제 건강한 인격적인 우리의 삶을 이제 구현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핵심 감정은 12가지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핵심 감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여러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12개만을 소개한 이유는 이 12개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또 내 삶을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12가지 감정을 다루었고요. 있는 12가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랜덤하게 그 내용들을 예시로 사용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감정 첫 번째 단계는 핵심 감정 찾기인데요. 핵심 감정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했을 때 핵심 감정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난 내 핵심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자기 감정이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는 볼 수 없잖아요. 거울을 통해서만 보죠. 우리의 삶에 거울이 누구가 있을까요? 바로 이웃이 우리의 거울이고,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거울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될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웃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면 여러분 좋은 얘기는 해주지만 어려운 얘기들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 수정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은 거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어렵지 않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이웃들은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고, 이웃들은 그것이 불편할 수 있고, 하나님 입장에선 그것이 마뜩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하고 관계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주변인들은 이런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아무도 달려고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 감정 찾기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면요. 이런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기억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나는 이제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행동이 그 사람한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려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관계 갈등이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한 것에 직접적인 이유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원찮은 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되게 큰 상처였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다투시면 그 다투시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밖에서는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모든 사람한테 법 없이도 사는 분이라는 평을 들으셨는데, 자신의 어떤 불편한 감정, 짜증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풀지 않으시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걸 다 풀어놓으셨거든요. 일종의 욕망의 배출구, 짜증의 배출구,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저는 부모가 되면, 아빠가 되면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지금도 이제 그걸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민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예민한 것 때문에 관계가 이제 힘들어지는 경험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감정 찾기라는 것은 이처럼 한 사람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성격적이고 인격적인 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도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전혀 남편이나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웃집 아저씨가 길을 물어봐서 길을 가르쳐 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결이 있는 것이죠. 그 결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핵심 감정 찾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회화가 일정하게 되잖아요. 이제 EBS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예쁘게 포장한 선물 상자를 하나 주는 거죠. 선물 상자를 주면서 뜯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뜯었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을게요? 볼펜 한 자루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되게 실망스럽겠죠? 근데 한 4살만 된 아이도 그 실망스러움을 짜증내거나 울지 않고 웃으면서 얼굴에 표현은 안 하지만 웃으면서 그 실망스러움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화가 된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화가 일정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핵심 감정 찾기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찾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기억이라든지 반복되는 꿈이라든지 어려서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 관계, 친구 관계,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관계 등에서 공통된 감정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감정을 찾는 작업이 첫 번째 찾기 작업이고요. 두 번째 복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의 어떤 내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대면하는 관계에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리 와서 같이 식사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나 빼놓고 당신들끼리 먹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넉살 좋게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먹으실 건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면한 사이니까. 그죠? 내가 좀 친분이 있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회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핵심 감정 복이라는 것은 그러한 역동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어 보여서 나는 사실은 이런 욕구가 있고 이런 걸 받고 싶다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서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상대방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과정이 바로 핵심 감정 복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뭘 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지점이 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핵심 감정 지우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빨리 알아듣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상사에 가서 잘 설명하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어떤 욕망이 자기 안에 있냐면 자기를 그렇게 챙겨주기를 원하는 욕망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행동할 때는 나도 그런 걸 해주세요 라는 마음인데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10번을 했을 때 한두 번은 나한테 그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욱하는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다정함과 배려심보다 그런 욱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과거에는 내가 부모를 그렇게 챙겨주면서 주변을 배려하면서 내가 그것을 얻었다면 이제 나한테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웃에게 말하고 요청하고 그 필요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필요가 희석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지우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짐작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텐데, 바로 마지막 언약적 인격 주체 세우기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웃에게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상대방은 어떨 권리가 너무나 있을까요? 당연히 거절할 권리가 너무나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들었던 예 가운데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배려하는 사람들은 욱하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욱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배려했는데 당신이 나를 챙기지 않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욱하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배려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어 보여서 나는 사실은 이렇게 배려받고 싶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말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배려해 준다면 감사하고, 배려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배려를 요청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게 언약적 인격 주체, 다시 말해서 상호적인 주체를 형성해서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핵심 감정 치유에서 말하는 치료의 4가지 단계: 핵심 감정 찾기, 핵심 감정 보기, 핵심 감정 지우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약적 인격 주체 세우기의 과정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 핵심 감정 치유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